이런 곳에는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일이지만 아직도 잊혀지질 않고 점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는 4년이 조금 지났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현재 전업주부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양쪽 집안 상황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은 정말 평범한 가정환경이에요. 사실 평범보다는 조금 아래긴 한데 그래도 완전 못 먹고 못 살게 가난한 정도까진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막내 아들인 남편 포함해서 세 자식들 다 결혼까지 시키셨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몇 년 전에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시고 요즘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셋을 키우시면서 중간중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그 연령대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열심히 사셨고 고생하셨지만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들 노후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딱 33평 아파트 하나를 자가로 보유하고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일절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드문드문 하시는 소일거리로는 시부모님 두 분의 생활비를 온전히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을 포함해 자식들 셋이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친정집은 시댁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보다 항상 유복하게 자란 편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농사를 크게 지었다고 하셨고 아빠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사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갖고 계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제가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여름 겨울 방학만 되면 항상 해외여행을 2주씩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고 집에서 독립하고 나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엔 아빠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사장님 딸이라는 걸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저를 불편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제가 굴러온 돌처럼 생각되었을까 싶어요. 특별히 괴롭힌 적은 없지만 저한테 절대 힘든 일을 시킨 적도 없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어도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거의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반년 만에 제 발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오빠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었고 어차피 나중에 이 회사를 아빠에게 물려받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고 싶고 특히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냥 다른 회사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 친구분 회사에 추천받아 들어갔고 그곳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며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무직 일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겠죠? 평범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 부모님 품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반대를 많이 하시던 부모님도 뭔가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주시면서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이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남들 다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IT 쪽에서 나름대로의 능력도 있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유머 감각이나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 사는 게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연애 1년 조금 넘게 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사실 둘 다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제 나이도 20대 후반이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살면서 맞추면 될 것 같았거든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본인의 차도 없었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상당 부분을 제가 더 많이 부담하면서 만났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보다는 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처럼 제 앞에서 괜히 있는 척도 안 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당장 돈이 좀 없어도 항상 어딜 가든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빠가 모아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 내 딸을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조금은 강압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셨는데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 승낙까지 바로 해주셨고 아직 능력이 없다 보니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신혼집도 친정 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셨고 사실 신혼집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을 우리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남편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도 한 대 사주셨고 딸 시집 가는데 좋은 곳에서 결혼해야 성에 차겠다고 하시면서 예식장 비용까지 전부 내주셨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1년 만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벤처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래 IT 쪽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앱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리겠다며 친구와 둘이 퇴직금을 모아서 동업하기로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야 그쪽으론 잘 모르니까 조언을 해줄 수도 없었고 그저 응원할 뿐이었죠. 처음 초기 투자금으로 2억 가까운 자본금이 있었는데 그 돈은 눈 녹듯 금방 사라져버리더군요. 직원도 둘이나 뽑았고 사무실 차리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았어요. 운영비를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몇 억을 더 투자를 해주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동업을 하는 공동대표였던 친구가 회사 운영자금을 모두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남편은 졸지에 빚만 잔뜩 안고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돈이야 천천히 갚는다 쳐도 이래저래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놨더라고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당장 저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사업이 완전 무너져버려서 상심이 컸을 거예요. 아무리 열정 넘치던 남편도 그건 좀 큰 충격이었는지 그때부터 의기소침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생활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있고 예전에 물려받은 작은 상가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두 사람 먹고 사는 건 충분했지만 남편이 문제였어요. 사업이 공중분해된 뒤로는 매사에 의욕도 없고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다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독려했지만 거의 반년 가까이 폐인처럼 방구석에서 지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그렇게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아빠 회사로 나와서 일이라도 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절대 남편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한번 고꾸라진 이후로는 갖고 있던 생각조차 뒤틀려버리더라고요. 절대 어딜 가서도 기죽는 법이 없는 사람이 항상 저희 집과 시댁을 비교하면서 당신이랑 형님은 참 좋겠다. 성공한 부모님이 있으니까 언제든 기댈 곳이 있잖아. 형님은 언젠간 이 회사 물려받으시겠지. 나 같은 놈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갈 거야. 저는 남편 사업이 망해버린 건 하나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꿈조차 없이 실패하기 싫어서 하루하루 대충 사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매사에 심사가 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정말 눈뜨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이후로는 이상하게 자꾸 시댁과 친정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안 주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괜히 혼자 움츠려드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저희 오빠도 유학까지 짧게 다녀오고 나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빠 회사에 출근을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섭섭하게 대하지도 않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해 주셨고 매달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비도 충분하잖아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 것을 왜 자꾸 스스로 양가 사정을 비교해가면서 쓸데없이 괴로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절대로 시댁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도 시댁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백화점에 들러서 비싼 과일, 비싼 고기 사서 들고 갔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갈 수도 있지만 죽어도 뒤에서 욕먹는 게 싫었어요. 게다가 매달 30만 원씩 시댁에 생활비 보조해드리는 것도 남편 사업이 망한 뒤로는 결국 제 돈에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이 버는 월급은 대부분 남편이 사업하다가 날려버린 빚 갚는 데 들어가고 본인 용돈이나 좀 쓰면 없었으니까요. 명절이나 분기에 한 번씩 시댁에 직접 찾아가진 못해도 옷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용돈도 따로 더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챙겨드린 건 남편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때마다 일일이 내가 시부모님한테 용돈이랑 선물 보내드렸다고 생색내는 것도 싫었고,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는 제가 뭘 보내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만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결국 얼마 전 저희 부부 사이에 사고가 터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지난 연말에 온 식구들 가족여행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남편이 망하고 폐인처럼 지내던 시절이라 다들 저희 눈치 보느라 여행 이야기를 못 꺼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오빠네 부부는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이래저래 핑계대고 남편이랑 남아있었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친정부모님이 연휴를 이용해서 짧게 제주도 가족여행이라도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부부만 참석을 못한 것이 부모님 마음에 걸렸었는지 당신들이 숙소부터 모든 경비를 다 내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았고 최근에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자기는 우리 가족여행에 안 끼고 싶으니 저 혼자 가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난 됐어. 당신이나 혼자 갔다 와.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껴서 놀 수 있겠어. 그냥 연휴에 회사 나가서 밀린 일이나 할게. 자긴 남아서 일이나 하겠다는데 몇 번 같이 가자고 권하다가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도 화딱지가 나서 맘대로 하라고 놔뒀어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 그리고 오빠네 부부와 조카들하고만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연휴 껴서 금토일월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게 보냈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모처럼 맛있는 거 먹고 바닷바람도 맞으니 답답했던 기분도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남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말도 없고 항상 심통난 사람처럼 입술도 튀어나와 있었고 보다 짜증나서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대답도 안 합니다. 제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심통나서 말도 잘 안 하고 있길래 저도 그냥 무시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에 기껏 저한테 입 열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부모님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용돈을 좀 달랍니다. 당신 식구들 여행 갔다 온 사진 봤어. 호텔 엄청 좋아 보이더라. 우리 부모님도 제주도 좀 보내드리자. 당신이 200만 원만 보태줘. 이번에 적금 만기된 거 있다면서. 아니, 무슨 돈을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시댁에 자식들이 셋인데 셋이서 조금씩 모아서 여행을 보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 형 누나들한테 돈 모아서 보내드리자고 해. 그리고 우리 식구 갔다 왔던 숙소는 좀 비싸. 1박에 60만 원 정도 하니까 굳이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비싼 곳에 묵을 필요 없잖아. 호텔 수영장 이용하실 것도 아니고. 적당한 곳으로 두 분 여행 보내드릴 거면 150이면 될 것 같은데 형제들이 50만 원씩만 내면 되겠네.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 말에 또 기분이 상했나 봐요. 우리 집안이 너네 집처럼 부자인 줄 아냐? 돈 주기 싫으면 말아. 아니 저희가 무슨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괌이나 사이판을 다녀왔습니까? 5월이라 어버이날 어린이날 겸해서 3박 4일 제주도 다녀온 건데 그게 그리 배가 아프고 못마땅한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여행 경비도 친정 부모님이 부담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면 제가 아니라 시댁 쪽 삼형제가 할 일인데 그걸 나한테 당연한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많건저건 그게 시댁 눈치 보면서 여행 다니고 제 돈으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전까지 걸핏하면 툴툴거리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워낙 남편이 사업 망한 뒤로 기가 팍 죽어 있었고 조금 기다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지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 생각보다 크게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런 돈은 못 주겠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저나 저희 집안이나 돈도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 몰래 시댁에 해드린 것만 돈으로 따지면 그깟 제주도 여행을 몇 번이고 보내드리고 남았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내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스스로 뭘 해볼 생각도 없이 집에서 신세 한탄만 하는 당신이랑은 그만 살고 싶어.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혼하자. 이때까진 진짜 이혼하겠다는 생각 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에게 충격을 줘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고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혼하겠다는 생각보다 남편의 썩은 정신 상태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알겠어. 이혼하자. 그 대신 재산은 반반 분할해줘. 솔직히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 인간이 지금까지 저와 살고 있는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편하게 생활비로 쓰고 있는 월세를 받는 상가 모두 친정부모님이 제게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결혼 생활 도중에 남편이 돈을 벌어다가 뭘 사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업이 망한 뒤로는 본인 앞가림조차 힘들어져서 저한테 생활비 한 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 주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받을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받아가 봐. 내가 당신보다 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걸 당신이 무슨 권리로 뺏어간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 좋아하는 재산 분할 법적 다툼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지 자기가 미쳤었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마음이 이미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지금까지 남편이랑 살면서 아이를 안 낳고 산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바로 다음 날 아빠 회사와 오래 관계를 맺고 있는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 이혼 서류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에게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고 이혼한다고 했더니 아빠도 그동안 사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잔뜩 쌓여 있었나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놈 자식 자를까 말까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내가 처음에 사람을 완전 잘못 봤어. 너도 이참에 빠르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라. 그 뒤로는 사실 일사천리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이혼하기 싫다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이 다 떠나버린 이상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전혀 상관없었고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죠.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니 남편은 본인 빚을 다 끌어안고 짐 빼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금은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네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 텐데 열심히 살아야 할 겁니다. 본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쓸데없는 열등감 때문에 결혼 생활까지 망쳐버렸어요. 평생 자기가 저지른 일 후회하면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